대회 얘기를 마무리 짓고 네. 그다음에 모의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갈 겁니다. 네. 줄거리 요약이 어렵다. 네. 분명히 우리는 수업을 네. 했잖아요. 네. 줄거리 요약을 2달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줄거리 요약이 왜 어려울까를 이야기했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줄거리 요약과 뭐가 있을까? 인물의 감정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. 줄거리 요약해볼까요?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어 왕의 줄거리 요약을 해볼까요? 리어 왕이 세 딸한테 버림받아서 뭔가 자괴감과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불쌍하게 됐어요는 줄거리 요약이 아니다. 어떠한 세계관, 그러니까 그 나라, 세계관 속의 나라, 장소, 또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인물, 주인공 한 명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혹은 사건을 겪어서 뭐 예를 들어 리어 왕이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세 딸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딸들에게 버림을 받고 방황을 하다가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겪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참 좋아요. 보통 대부분의 작품은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. 이건 대학교 가면 배울 건데 물론 예고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. 플롯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. 하나의 작품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개 방식에 대해서 플롯이라고 하고 그건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전개를 해야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재밌게 느낄 수 있다. 그러니까 약간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플롯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요약하면 참 쉬운 것 같아요. 어떠한 장소, 시대 속에서 주인공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겪어서 이런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지 해서 인물의 상태가 변화하는, 인물이 처한 상황이 변화하는. 뭐 예를 들어 맥베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 그 마녀의 어떤 예언을 피하고자 여러 가지 발악을 했지만 그 발악 끝끝내 마녀의 예언대로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참 좋죠. 뭐 파란 나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주입식으로 또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행하는 사회 속에서 체험 형식의 교육을 중시했던 이 선생이 하나의 집단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을 학생들에게 진행을 했고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별로 시큰둥하다가 나중에는 이 선생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는 상황이 주객 전도가 되면서 옳지 않은 신념이 옳다고 믿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. 그래서 이 선생이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.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 좋겠죠. 그 작품 내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또 어떠한 이야기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능력이 조금씩 발전이 되면 입시장에서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빨리 저 선생님 저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대답이지? 또 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지? 이것들을 캐치해서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죠. 앞으로 계속 해보자고요. 계속 읽어나가는 작품들을 요약해볼까요? 줄거리, 주인공이 처한 갈등 상황은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죠? 이런 걸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장면을 골랐어요?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왜 이 장면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적절한 대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. 이 장면을 고른 이유라기보다는
그냥 다 이해가 안 갔어요. 근데 이 캐릭터가 이해가 가서 이 캐릭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을 연기해보고 싶었어요. 그건 이 장면이 아니라 왜 이 캐릭터를 골랐어요? 라는 질문에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. 이 장면을 고른 이유, 나랑 같이 얘기했었는데 뭐였죠 지금? 뭐였죠? 유일하게 이해가 가는 장면이라서 됐어요? 맞아요. 유일하게 내가 좀 상상했을 때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. 그래서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. 그게 정말 좋은 대답인 것 같거든요. 어쩌면 너무 어디서 들어봤던 멋있는 대답을 약간 그게 무의식 속에 맞아서 이럴 때 이런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게 나와 좀 다른 캐릭터 같아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. 아닐 수도 있어야지. 근데 제가 입시를 경험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봐왔을 때 보통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질문들이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,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, 아니면 왠지 꼭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에 뱉었다가 되게 그 질문의 의도가 아닌데 무슨 말이지? 가 되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5, 6, 7, 8 모의고사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요. 정확히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민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. 있어 보이려고 하는 대답 말고.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, 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신경 쓰인다.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카메라가 어디 있고 거울이 있고 뭔가 연기를 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.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사실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지점들 때문에 우리 지민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텐션들이 있잖아요. 그게 지민이의 연기를 방해했을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제가 생각을 더 깊게 채우고 그 계획한 생각을 다루는 훈련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왜냐면 대상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, 내 상상 속에 있는 이 공간, 이 상대, 이 상대한테 계속 생각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이 행동에 대한 평가, 계속 이 생각만 돼야 되는데 내가 낯선 환경과 나를 보고 있고 평가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안 돼요. 그럼 연기가 그냥 짜여진 연기를 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. 그게 어쩌면 내가 연기를 안 봤지만 우리가 연습실에서 했던 그 비교적 텐션이 덜한 연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의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가거든요. 그치만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지민이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노력했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. 머리, 의상, 또 이 입시장의 분위기, 연습할 때 주변 같은 응시자들의 연습을 신경 쓰고 뭐 이런 경험들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런 불필요한 것들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걸 하나씩 줄여갈 필요가 있어요. 딱 그 15분 동안 다 필요 없어.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빨리 하고 준비해놓고 에너지 좀 아껴놓고 이걸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입시장 갔을 때 잘 보여주고 나와야지. 이거 신경 쓰기에도 바쁜데 주변에 신경 쓰는 순간 또 나중에 입시장 가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크로바틱 하는 애들이 여기서 막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. 이건 그냥 독백대니까 애들이 뭐 이런 느낌이지. 여기서 뭐 부르고 여기서 엘리자벳 여기서 아크로바틱 여기서 한국무용 누구는 막 탁탁탁 부채 춤추고 막 이러고 있으면 누구는 바 잡고 막 스트레칭하고 있고 누구는 뭐 다리 찢고 있고 누구는 이러고 있을 건데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주변 사람들
쓰지 않고 내 하는 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. 모의평가 때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. 15분 동안, 30분 동안 제시대사 어떻게 연습하고 그다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계획을 잘 짜놓고 이걸 잘 효율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가야지.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. 모의평가 때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. 사람이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거야.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안돼 지민아 집중해. 그냥 하는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복 연습의 일부 마지막 피드백인데 우리가 이제 그 반복 연습을 12번째, 13번째, 14번째 하고 나서 입시장에서 하는 연기가 15번째면 그냥 15번째 하는 반복 연습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연기하기로 했잖아요. 그게 잘 된 것 같아요? 잘 안 된 것 같아요?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기는 했어요. 그냥. 근데 그냥 좀 신나서 그냥 좀 모르겠어요. 왜 신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좀 신나서 저 스스로는 그냥 계속 반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신을 못하겠어요. 근데 틀린 건 똑같이 틀렸어요. 저 또 이렇게 들었어요. 그건 괜찮아요. 괜찮은데 그런 건 괜찮지만 연기를 하는 도중에 내가 보는 사람을 의식해서 원래 하던 연기, 내가 계획했던 연기, 내가 이렇게 준비한 여러 정당성이 있는 연기들을 버리고 순간 저 사람을 의식해서 내 연기를 다른 식으로 보여줘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식으로 연기를 했다면 그건 조금 미스인 것 같아요. 그건 좀 진짜 미스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상대가 있고 상대 배우가 내가 계획한 어떤 리액션이 아니라 다른 리액션을 던져서 내가 그 리액션을 보고 거기에 맞는 리액션을 하면 이건 오케이죠. 근데 보는 관객이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는 행동들을 다 버리고 좋아 이제부터 즉흥 상황극이다. 순간 이 0.5초 안에 오케이 즉흥 상황극이다.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순간 이건 그냥 던지고 오는 느낌인 거죠. 그러면 안 돼요. 어느 입시장에서 안 보는 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자는 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잔다.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을 더 크게 이제 그만 하면 안 돼요. 이유가 다르고 상황에 맞지 않는 연기니까 그러면 안 돼요. 다루는 대상이 다른 거야. 난 이 사람들에 대한 이걸 다뤄야 되는데 교수를 다루고 있는 거야.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리얼인 거예요. 리얼. 따봐 안 봐요. 그렇죠.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. 나 이렇게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다섯 번 하는 애가 있으면 또 나가라 이러지 않을까. 왜 저러지? 이러지 않을까.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?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담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 연기를 할 때, 제시대사를 할 때 계속 입장하고 인사하고 세팅하고 연기하고 이걸 훈련할 거예요. 이제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게. 지민이 입시는 분명히 틀이 있어요. 그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형식에 맞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안에서 이 지민이만 할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차이가 나요. 형식이 있다고 해서 형식에 맞춘 연기를 하는 순간 6,000명 지원자 중에서 5,999명과 똑같아지는 거죠. 우리는 형식을 계속 훈련하면서 그 안에서도 지민이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연기들, 지민이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계속 훈련할 거예요.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.